후보자님,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후보자 임명 등 요청 사유서를 보면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지금 사유 기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확인한 성폭력 범죄 이 재판 내용을 보면은 과연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되지 않을 수가.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기념비적인 그런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성인주의 감수성에 관련된 판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법원이 성폭력 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런 판결인데요. 이게 이제 약자라든지 소수자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대법원 역할에 걸맞는 지금 판결이고, 그 이후에 1, 2심 판결에서도 사실 성인지 감수성이 도입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올 때가 전 세계적으로 미투 물결이 한참 있을 때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데, 후보자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고법 형사 8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여러 판결들을 했는데 그중에 우려스러운 판결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저 한번 보십시오. 12살 어린이에게 3차례나 성폭행한 피고인을 원심이 징역 10년 선고했는데 3년 감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2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교화 여지가 남은 젊은 나이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3년 감형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판결 한번 보십시오. 만기 출소 8일 만에 이 13살 먹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1심에서 징역 18년 선고했는데 이것도 3년 감형을 해서 15년 선고를 하셨습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형 사유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이게 감형 사유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의붓 아버지가 17살 먹은 딸을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원심 3년 선고했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 감형을 했어요. 이 사유가 합의했다고 하는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폭력을 당한 딸은 앞으로 집에 가서 이 의붓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아무리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이런 감형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그 전 여자친구를 20차례에 걸쳐서 구타하고 상해하고 강간한 사건인데요. 원심에서 징역 7년 선고했는데 이것도 감형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을 했어요. 교화 여지가 남은 젊은 나이다. 이게 감형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한번 보십시오. 여성에게 마약 커피를 먹여가지고 수차례 강도를 했는데 원심에서 징역 5년 선고됐는데 이거 2년 감형했습니다. 이것도 합의가 물론 되기는 했지만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은 107차례에 걸쳐가지고 아동 착침을 받은 이 범죄자를 이것도 원심에서 징역 5년 선고했는데 2년 6개월을 감형을 했습니다. 이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사유도 되지 않는 거를 이리 감형을 하는 거는 원심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심을 유지해라고 하는 법원의 취지하고도 맞지.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정말 약자인 여성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후보자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성폭력 전담부를 6개월 담당했습니다. 저희 재판부 3위는 형사 항소부의 재판부는 기본 기능이 1심의 양형의 편차를 줄이고 통일시켜야 되는 것이 기본 임무이기 때문에 저희 3위는, 그리고 1심 판결 선고 후에 양형 변경이 있는 사정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의에 합당한 해결을 추구하고 구체적 타당성인 결론을 내린다고 서로 합의하여 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다소 국민의 눈높이에 다소 어긋난 부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린 결론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형을 중형으로 올린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